보자. 아이고, 삼춘병원에서 선생님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설명한 것 같네. 어떻게 이제 설명이 좀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매끄러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병화를 전체 이렇게 스캐닝했던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학습 전에 예비 파일로 보냈던 거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삼춘 병화에서 납속 주명 부분을 읽으면서 보니까 임수가 존신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금을 쓰는 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이제 또 화월에 접어드니까 여기에는 그 유명한 그 음, 그 화장하천 금첩첩 이런 용어 이게 있는데 왜 그거를 내가 이렇게 금을 배합해서 쓰는 용법을 금을 쓰는 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사실 뭐 거짓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보자 한 10년 전에는 진짜 책 이거 보지 않고도 선생님 뭐 자평의 모든 텍스트들을 그냥 딱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떠들기를 내가 스스로 좀 잘난 체 하면서 응? 야 나는 명리학을 300시간이든 500시간이든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내가 했던 것도 같은데 어, 지금은 그렇지 않네 보니까 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도 중요한 대목들을 이렇게 빠뜨리고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병화에서는 좀 탄력을 받아서 뭐 사시의 용법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삼춘병화에서도 납속주명 이런 거를 빠뜨렸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삼화에는 병화가 당연히 임수를 존신으로 삼아서 기격을 짜는 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금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거부나 북격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용법에 대해서는 뭐 빠뜨렸으니까 역시 선생님이 겸손하게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렇게 너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녹슨 머리를 좀 녹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역시 우리 지영이가 선생님의 스승이네. 보자. 자, 병화에게 임수는 병화의 빛을 빛나게 하는, 그러니까 극이 아니고 생이 되는 그런 효용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유념하고 44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다. 4월 병화는 사의 걸록이 되어 화세가 염려하니 마땅히 임수를 전용해서 염의를 해소하고 수화기제의 공을 이루어야 한다. 만일 임수가 없으면 고양실보하여, 고양이라는 것은 혼자 외롭게 빛나고 그리고 그것이 보조해 주는 것을 잃어버려서 빼어나거나 밝게 빛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귀격은 될 수 없다. 그런데 경금만 있으면 경금만 가지고도 임수가 결핍돼도 웬만한 부귀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임수를 쓰고 또 경금이 수원을 바라면 바야흐로 수의 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 경임이 양투하고 임경이 양투하고 무투를 보지 않으면 후수 왕양이라 해서 태양이 널리 비추는 상이니 광희가 현저한 문명지상으로 인격이 이에 부합하니 과갑이 쟁령함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레토릭이다 그지? 수사가 아주 대단해. 필시 은익 복령이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음덕이 암으로 낮은 것이다. 그래서 부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뭐 출신이나 지역이 좀 척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일선의 용신을 다 갖추고도 뭐 그것이 부귀가 실선에서 기대한 만큼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떤 경우에는 풍수가 척박해도 반드시 부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칠사를 쓸 때는 이것이 이제 고립되어서도 기를 의미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뭐 관인격을 짜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격국이 성격되면
풍수가 좀 척박해도 부기가 확정돼서 잘 드러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칠살이 고립되어 가지고 또는 뭐 칠살이 이렇게 이제 어, 임수 하나만 가지고 길을 짜든지 또 이렇게 제살로 이렇게 격을 짜도 인수라는 성분이 없으면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에 못 미쳐서 후원이 조금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부기가 좀 실감이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뭐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선의 희신은 인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자, 한번 보자. 서울 병화는 화양하여 염상의 성질이 있다. 병화는 임수가 뜨거움을 풀어주지 않으면 기재의 공을 이루기 어렵고 수정의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임수가 사에 이르면 절제에 들어가니 경금으로 수원을 바라지 않으면 수는 좀 마를 수 있다. 쉽게 말한다. 따라서 임경이 모두 투했는데 무토로 제하지 않으면 필시 제자약살의 기격을 이루고 이때 시지에서 신을 보면 더욱 묘해진다. 신금이 임수의 효용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장생지니까 그렇고 또 해보다도 더 효용이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그 40 몇 번 파일이야. 그러니까 그 텍스트 리딩 하기 전에 준 파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한 적 있지, 그지? 해와 신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이 하월에서 병화는 신을 좀 강조하고 있어. 자, 45페이지. 자, 혹 임수가 없으면 계수 또한 고용할 수 있으므로 경금을 보고 계수가 투하면 부하 아니면 필시 기해지나 다만 심성은 개팍하고 기교와 계략으로 착하게 말은 잘한다. 그러니까 본심을 숨기고 약간의 사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신이 진신을 가장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혹 임계가 모두 없으면 어리석고 둔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 화염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승도의 계청으로 그렇지 않다면 요절에 대비해야 한다. 혹 산화한다 그러잖아.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절 이런 말 하고 혹 한 무리에 경금이 있고 비겁이 없으면 부는 있으나 귀는 없다 이렇게 써. 이제 그 귀를 우리가 이제 임수로 이제 조율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한 무리에 경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그 거부를 축적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이제 경금 이렇게 우리가 살중신경이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했듯이 신왕, 제왕 이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격국이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한 무리에 그 경금이 있고 비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냐면 사유 금국을 짜면 아무래도 제 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죄다 신약한 맛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균형을 잘 잡으려면 비겁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비겁이 있으면서 만약에 신앙제왕의 구조를 갖췄다 이러면은 굉장한 거부가 되지. 그래서 이것은 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자, 살펴내보자. 개수는 임수와 작용은 같아도 힘이 부족하다. 병화와 임수는 수정의 상을 이루어서 너그러운 영웅호글이 되지만 개수로는 기가 삭감되어 말솜씨로 무리를 이끈다. 임계수가 전무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때 하염 토조하면 승도의 팔자에 지나지 않고 빈천하거나 요절한다. 사중병화에 금은 있는데 수가 없고 신과 재가 모두 강하면 화장하척 금척척 이래서 거부가 된다. 아니 거부한테 왜 기가 없겠냐고. 물론 뭐 돈이 많아도 천박한 무리들이 있긴 하지만 화장하착 금첩첩을 두고 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이때 습토가 화를 어둡게 하고 금을 생하면 묘해진다. 그래서 지장간에 만약에 숙이라도 갖춘다고 하면은
굉장한 기격을 이루지. 정말 엄청난 부로서 쥐락 천하를 아마 희롱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혹 병오일간인데 사주에 임수가 많고 무토로 제하지 않으면 음형중살이라 해서 곤장을 맞게 된다. 살중신경이 되는 거지. 그리고 굉장한 신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겁재는 평두라 그랬잖아. 그치? 평두에 양인이 있으면서 칠살로 잘 제복되면은 굉장히 높은 격국을 짜지만 임수가 국을 짓거나 너무 많아져서 팔자 탁해지면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지에 수국을 짓고, 그러나 이제 워낙 신ong하기 때문에 그 신사를 준정하는 그런 맛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지에 수국을 짓고 더해서 임수가 투하여 중중한데 이를 제하지 못하면 도적의 면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삼자개균이 되는 게 가장 그 신살 준정의 전형이 된다고. 근데 이제 제하지 못하면은 살중신경 할 수 있고, 또 비록 살중신경 하지 않다고 해도 운에서 살중신경 해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난 도적이 돼. 그리고 만일 기토를 봐도 하천하고 인색한 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는 기토가 임수를 제하는 그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임수와 기토가 배합되어 버리면은 화토의 빛을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임수를 용하면 금이 아내요 수가 자식이 된다. 자, 팔자에 살과 인이 많으면서 격을 이루지 못하면 도적이나 무례한의 면이 되기 쉽다. 살인격은 대체 살인이 하나씩 있어서 서로 제하면 위권이 나타나나 어느 그 하나가 특히 중하면 흉폭하다. 금초수자란 제자약살격을 말한다. 자, 5월 병화에 임수가 고투하면 상명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5월 병화에 임수가 고투하고 좀 신앙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이 대체로 청아해요. 막다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경계하고 성찰하고 이런 성향을 나타내게 돼 있어. 또 혹 하나에 힘이 있고 경이 없으면 공감은 하고, 오히려 무기토가 출간하거나 정임하합하면 정임합거해버리면 평일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경임이 투하지 않으면 혹 신궁의 장생 수와 걸록의 금으로 구제되는 지극한 묘가 있으니 필시 살임에 든다. 또한 무기의 잡난을 꺼려 1호로 간다. 자, 5월 병화는 화기가 처왕하니까 임수두해와 경금 하나가 투하면은 산격을 이룬다. 뭐 임수가 한 개 고투하는 게서 명식은 맑겠지. 하지만 병호월에 워낙 신앙하고 임수가 세력에서는 미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제자 약살하고 이러면은 양인 노살로서 아주 격이 높아지겠지. 임수 하나가 있고 경금이 없다면 공감이나 생혼에 그치고, 자, 양인 노살의 격국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나 균형에서는 너무 신앙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금이 생해줄 때 더 양인 노살에서 제가 투한 경우는 훨씬 격국이 뛰어나. 양인 노살에서. 그 다음에 무기투가 출간했는데 정화까지 투해서 임수를 자꾸 합하면 변민이 지나지 않겠지. 또 임수가 정화를 보지 않고 무기토만으로 하염조투가 되면 격은 당연히 낮아지고, 지지의 신 하나만 본다면 만약에 뭐 무기토나 정화가 투했어도 임수가 다치지 않고 신중의 임수가 이렇게 기능하게 되면, 특히 뭐 생시에 있으면 더 좋겠지. 사림에는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난 선비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그 지체나 존경은 받을 수 있다. 이때 무기토가 혼잡되면 1호로 음봉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무기토가 투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지지에서 그 신금과 이렇게 좌우로 술이라든지 미라든지 이런 게 협공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그러나 신중임수가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호로 음봉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무기토가 토했다 그래도 신중임수를 해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혹 화국을 이루고 적수를 보지 못하면 승도와 호랍이 독신의 명이 된다. 만약 한두 개의 개수가 있고 화토를 많이 보면 용이 무력하여 소경이 된다. 그러니까 어, 이런 경우에 이제 화가 너무 건조해지고 토에 의해서 또 개수, 그러니까 어, 눈이 너무 건조해져 가지고 눈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무기가 투하여 화기를 설하면 이 또한 현극고과하니 부군으로 행하면 흉이 많다. 자, 무기가 일단 그냥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적수가 없는 가운데 무기가 투하면은 그 화염조토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좋지도 않고 그러면 수기운에 오면 어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 무기토라는 것은 자 봐봐 채용이 동궁에 있는 거야. 이런 식상의 기운이 그러면은 기특한 격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채용이 동궁에 있으면서 하염조토잖아. 그러니까 하염조토가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데 양신성상격이라는 격을 짓게 된다고. 그러면 이 양신선상에 위배되는 기운은 좋지 않아. 수운으로라도 부조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조렬 수격하면 반대로 흉한 것이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입법적인 이치로 보면 그 기운을 거스르는 기운이 와가지고 오히려 이런 화토의 기운을 더 맹렬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오행의 균형을 더 깨버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양인이잖아. 양인을 자운에 와서 건들면은 좋을 게 없어. 자, 그래서 5월 병화가 지지에 화국을 이루었는데 한 방울의 물도 보지 못하고 매우 조결하면 평고한 팔자가 된다. 이때는 한두 개의 개수가 있어도 경금으로 생하지 못하고 화토를 많이 만나면 적수가 핍박을 받아 장님이 되는 것이다. 무기토가 출간하여 화기를 설해도 하염조토하여 하염토조하여 생기가 부족하니 현극이 많다. 원명에 금수가 없는데 북방을 향하면 매우 흉하다. 이때는 양신성상을 이루기 때문에 화토가 몹시 조율한데 물이 한 방울에 들어오면 오히려 불꽃을 격동시키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염토조한 국도 부기격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무조건 현극고거를 논란에서는 곤란할 때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볼드처럼 두껍게 쓰는데 그건 왜냐면 양신성상의 외격의 순수한 키는 작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몹시 고독하고 예를 들어서 뭐병 잔지 큰 뭐 병을 안고 있거나 이러면 지체는 높은 신분에 있을 경우도 있어. 그리고 다만 편고하여 필시 부족한 것이 있을 뿐이고 북방운이 길할 때도 적지 않다고 했는데 북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운이라든지 이러면은 낫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해운의 앞뒤로 자운을 만나가지고 양인을 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현극고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어, 일단 그냥 리스키한 그런 명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혹 염상격을 이루고 팔자와 대운에서 경신을 보지 않거나 가불을 많이 보면 대북이하나 수운을 보는 것은 불가하다. 염상격을 이룰 때 그렇겠지. 팔자에 금수가 없고 지지에 화국을 이루는 염상격이 또한 대극격을 이룰 수 있겠다. 이때는 수운이 좋지 않다. 염상격을 토로 설하면 화염토조하여 부는 크나 귀는 삭감된다. 보통 화토상간의 유형으로 팔자가 조열하면 봉건적 시각으로 볼 때 천업과 인연이 깊다고 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여우 파멜라 앤더슨의 팔자로 비록 시간에 경금을 보았으나 무분하여 염상격을 이룬 셈이다 그랬는데, 염상격은 일단 이루었다고 본다면은 성국간도 일관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거스르는 게 나중에 그 재앙을 불러올 수는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 자, 어떤 게 있냐?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명식은 기관지나 폐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도 생시에 투했으니까 종로에 경인절지에 있으면은 뭐
폐를 잘라낸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폐계통의 질환을 일단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지금 파멜라 앤더슨이 살아있는지 뭐야? 살아있을 거야. 이 사람 지금 뭐 특별한 외신을 접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혹 경계가 투하면 의욕이 충족하다. 지지의 화가 가벼우면 눈병이 없다. 지지에서 술을 보면 이도로 간다. 혹 토국을 이루고 다시 설기가 태가한데 임수로 자윤하고 간목이 출간하면 그렇지 간목이 보조해줘야 돼 이때 토의 재로 화는 생부를 얻으니 필시 부기 수고한 격이 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부기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토국을 이루었다면 그 화의 화기가 굉장히 많이 설기된 건데 그지 설기가 태거한 건데 그지 이렇게 한번 크게 아팠다가 구제되면 수면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지. 자, 5월 병화는 경임을 용신으로 갖는 게 정법이다. 개수는 병화를 불청하게 하므로 상대적으로 기는 낮은 북격을 이룬다. 직연수자라는 것은 자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도로 기가 따른다. 자, 자수를 본다는 것은 임수도 갖추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5월 병하에 지지토국을 이루면 설기가 심함으로 이때는 경임을 취하지 않고 인갑을 용한다. 그러니까 병이 있고 약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금으로 토기를 설하면은 기격을 이루지 못하고 목으로 토를 제하여 화가 생부를 얻어야만 부기와 복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밑에 헤르만 헤세의 명이 나온 건데 여기 한번 보자. 그래서 직연수자 2루의 경우에 들어간다 했는데 5월 병화가 자수를 보고 있어. 자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여기 이제 좌우충이 된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어. 하지만 축중에 일단 개수도 합류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뭐 1호로 그래서 일단 공명을 얻었다고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명식이 격국의 외형이 일행 듣기로 일단 천원일기에 천기를 일단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좌우충이 되면은 있잖아 오화는 상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수가 먼저 붕괴되고 이때는 또 화라는 것은 화일행 듣기가 있다 그래도 개수 저기 뭐야 조후가 결여되면 좀 외롭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헬만에서가 좀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을 거야. 외로움이 없으면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축중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단 기는 있었다고 봐야 돼. 어쨌든 이 사람의 생애에서는 그 내면의 고독이라든지 또 어떤 뭐 그 장애나 곡절은 있었을 걸로 보인다. 뭐 헬만에서의 뭐 생애를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고찰해 보면서 이 명식과 더불어서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임수가 투하고 또 경금이 보조해주고 이랬으면은 훨씬 더 그 부기가 현저히 뛰어났겠지. 그리고 이제 뭐 과갑의 급자거나 이런 게 나타났을 텐데 여기서는 경금도 또 이렇게 생시에서 투하지 않았지만 갖추고 또 유축건국이 되는 그런 맛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수의 그런 효용은 있었다라고 봐죠. 뭐이 정도로 생각하고 미월 한번 보자. 미월 병화는 태기하고 삼복생한하여 임수를 용하고 경금을 취해 보자 한다. 미월 병화는 기토가 당황한 때이니 임수를 용신으로 삼은 다음 경금으로 보자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마병화는 신궁에서 장생되는 임수를 용해도 부기가 기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마에 임을 쓰고 경을 쓰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지장간의 신금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금수가 다 생황하니까 굉장한 효용이 있는 글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1호 공명을 예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부기를 기약해 볼 수도 있다. 자, 경임이 양투하고 서로부터 상생하면 갑합하여 이름난 신하가 된다. 만약 경금이 없고 임수만 있는데 무토가 출하지 않으면 소부소기는 하다. 어, 무토가 임수를 제하면 향현으로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알아주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됐어. 자, 무토가 임수를 제하면 몹시 격이 낮아지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하월에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살용식재 또는 식신제살 이런 식으로 격국의 외형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주 이렇게 기가 전혀 없어지거나 완전히 삭감되지는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자, 미월 병화에 경임이 투출하면 상격으로 부기가 다 있다. 만일 임수는 있으나 경금이 없다면 임수의 근원이 없으니 부기가 모두 작고 무토가 임수를 제하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임수가 경금의 생조를 얻지 못한다 해도 뿌리가 견고하여 유기하다면 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격국의 겉모습은 상관 대살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은 선생님이 진짜 책 읽어주는 게 진짜 이거 뭐 잠자기 전에 어린이한테 읽어주는 자장가 같은데 느낌이. 자, 54페이지에 혹 기토가 출간하여 혼잡하면 필시 용부속자에 불가하다. 혹 임수가 천하고 기토가 출간하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 용신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력해야 되는데 뭐 용신이 아주 가벼우면서 그걸 극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것도 또 기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관대살의 유형은 되지만 그 칠살이 너무 무력해서 그리고 어, 이 임수에는 아주 기신이지 기토가. 그 다음에 임수가 없으면 하격이고 천하고 우완하다. 어리석고 둔하다. 그 다음에 얘는 남녀가 다 마찬가지다. 팔자에 경금이 없고 임수만 있는데 기토를 만나 임수토가 혼탁해지면 속인에 지나지 않고 임수가 없으면 화천한 명으로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 다음은 조화원약 평주의 노비의 팔자로 예시된 명이다. 한번 볼까? 야, 이거 사오미 방화국을 짜고 또 병신 합수해가지고 합숙격이 안 되면은 병화의 빛을 이미 훼손했고, 개수가 투했지만은 완전히 결핍되었고, 거기다가 기토까지 빛을 흐리니 좀 갑갑한 형국의 그런 명식이 되었다. 자, 혹 천간에 한 무리의 병화를 보면 양극 음생함으로 간지를 아울러 경임을 보면 득과 급제할 것한다. 뭐 이것은 화국을 짰을 때꼭 뭐 화국을 짰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 뭐 병화가 또 하면은 아주 신앙해졌을 때 당연히 경임을 쓰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나에서도 화국을 짜면은 사마병화와 똑같은 용법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뭐 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미월 병화는 경임이 모두 투출하면 기가 있으나 이때 인비가 돋고 동남문을 향해야 길하다. 이는 또한 격국의 성패의 외형과 관련이 깊다. 이를테면 임수를 용하는 상관대살이 제 경금을 보면 성격의 포맷에서는 벗어난다. 상관대살이 쟤를 보면 그러니까 동남문에서 조금 더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쟤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칠살이 되고 또 상관대살에서 쟤를 보면 격국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럴 때는 동남문으로 향하게 되면은 그냥 목화토금수가 전체적으로 구전 그러니까 이제 온전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난강왕에서 동남문이다 서부군이다 이러면은 막연히 그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동남은 전체가 다 기란 것도 아니고 또 서부군 전체가 다 기라거나 흉하고도 아니기 때문에
운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익혀지진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동남문을 향해야 길하다고 할 때는 경임이 모두 투출하면은 봐. 예를 들어서 지지가 화국을 짓고 아주 염상의 그런 기세를 갖추어도 경금과 임수로 충분히 기격을 이루니까 동남을 향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지.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운으로 서북 수운으로 향한다고 해서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와 살의 영향이 너무 무거워지면 이미 명식에서도 상관으로 힘을 뺐으니까 균형이 깨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이를테면 그 다음에 이때 비겁이 재를 극하면 성격의 원형을 찾기 쉽다. 비겁이 재를 극한다는 것은 그 염상 화급 화세를 더 갖추면은 더 성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일단 이론이 원령에 통근했고 또 사마 계절을 얻고 있어도 정기가 상관이기 때문에 힘의 소모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때 음, 일파 병화가 있으면 양극 음생하여 이때는 필시 제살이 있어야 되고 서부근으로 흘러야 길하다. 이렇게 뭐 화국을 짜거나 병화가 힘이 아주 있으면 서부근으로 흘러도 무방하겠지. 그래서 경임으로 길을 얻는 것은 같으나 그 쓰임은 다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요 대목에서 동남문이 길하다, 서부근이 길하다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글자 그대로 그게 얽매이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균형감이 있으면은 어떤 운이든지 예를 들어서 크게 균형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 운을 두려워하거나 또 특히 기뻐하려 이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총론에서 미월 병화가 임수를 용신으로 삼으면 여타의 월이 임수를 용할 때 운이 서북으로 행함을 기뻐하는 것과 달리 서남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금운에서 나오는 건데 이때 미라는 상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민감한 면이 있는 거지. 근데 단순히 이것을 소운과 남운, 뭐 사오미운과 뭐 신유술은만 좋다 이렇게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때 그 대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균형을 살피면 되는 거야. 자, 미월 병화가 임수를 용신으로 삼는 것과 4월, 5월에서 임수를 용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다. 미월에 동남으로 향하면 길하지만 수운에는 상관격으로 파란이 일기 쉽다. 이렇게 이제 상관 경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상관대살이라는 것도 극설교가하기가 또 쉬운 거지. 그래서 미토에 원령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사권 그러니까 상관이 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힘을 잃었다고 보고 이러면은 극설교가하는 그런 맛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4월과 5월의 서부군이 5월은 서부군이 길하다. 이때는 뭐 신왕하니까 삼자 개균 이런 거 짤 수 있지. 그 다음에 미월도 금운은 나쁘지 않다. 사마병화가 금운을 향하면 천석지기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 미월 병화가 예를 들어서 화장한 천에는 속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또 금쪽첩이 되어서 하와 금이 잘 배합되면은 상관생제 해가지고 큰 거부를 지는 격으로 성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수가 용신으로 삼아 있는 상태에서는 금운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신금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질사를 강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관이 생지하고 제가 또 살을 생하고 이래가지고 병화의 그 힘이 소모가 심해지면은 또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상관 세운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잘 살다가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공식처럼 애워서 활용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야. 자, 이제 삼추병화 또 내일 학습하도록 하자. 고생했다.